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드디어 직류, 교류를 넘어서 삼상교류에 도달했습니다. 삼상교류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는 두 가닥으로 들어옵니다. 이 두 가닥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녀석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를 때는 단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번 단상을 제가 그려볼까요? 단상. 우리 집에 이렇게 콘센트에 선이 두 개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로는 하나는 기준이고 하나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파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파형을 그릴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만 그리게 되죠. 이게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면은 한쪽이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한쪽은 기준이어서 플러스가 될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될 때는 기준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전기가 바뀌게 되죠. 단상 교류란 무엇인가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또 제가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삼상입니다. 삼상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조금 이제 특이하게 되죠. 예를 들어, 자, 여기 자석이 있게 되고, N극, S극에 자석을 놓은 다음에 이쪽에다가 제가 코일을 감았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도 둘. 이쪽에다가도 셋. 이렇게 감게 되고, 이 안에 있는 자석을 회전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자석이 코일을 탕탕탕 마주칠 때마다 순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이런 전기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도 전기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도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세 개의 파형으로 전기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삼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삼상. 보통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는 단상이고요. 우리가 큰 전동기를 만진다든지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공장에서 돌아가는 대형 기기들은 모두 다 이런 삼상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전선을 세 개로 전기를 보냅니까? 이 두 개로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전선의 양이라면 삼상으로 전기를 보내는 게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회전 동력, 무엇을 돌리는 전동기의 회전 동력을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상을 가장 일반적으로 동력 계통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삼상 파형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파형을 그릴 수 있어서 이거를 보통 이제 예전에는 RST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L1, 뭐 L2, L3 이렇게도 불러도 되고 뭐 그냥 A, B, C 이렇게도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상 순서는 상관없고 우리가 삼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삼상의 위상, 각도는 얼마일까요? 한 바퀴가 360도인데 서로 이렇게 몇 도씩으로 대치되어 있냐면은 이 각도는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상은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벡터적인 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벡터적인 합은 0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볼까요? 여기 어떤 추가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10kg의 힘으로 이걸 당겼다고 한번 해보죠. B라는 사람이 왼쪽으로 역시 똑같이 10kg의 힘으로 당겼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다 180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추 어디로 이동할까요? 이동하지 않겠죠? 가만히 있겠죠? 그쵸? 원래 예를 들어 10씩 똑같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하게 되면 20이 되겠지만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됩니다. 삼상도 똑같아요. 자, 이쪽으로 가는 게 예를 들어 뭐 100V라고 하고 이쪽으로 100V라고 하고 이쪽으로 100V라고 하게 되면은 세 개 다 더하게 되면 300V가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로 120도 위상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벡터적인 합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림 5-1에 있고 이거를 굳이 식으로 나타낸 것이 식 5-1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식 5-2는 삼상 벡터 합은 0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벡터 A라는 벡터 더하기 B라는 벡터 더하기 C라는 벡터를 했더니 그 값은 이렇게 0이 되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삼상 교류에 결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더 수학적인 기법이 들어가는 Y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는 Y결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델타 결선이 있어요. Y결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것이 선이 크게 세 가닥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그러면은 코일은 반드시 시작과 끝점이 있으니까 시작점을 이렇게 묶습니다. 한 점으로 이렇게 묶어서 가져오게 되면은 이게 마치 알파벳 Y자와 같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Y결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Y결선은 이런 모양으로 결선이 됩니다. 보죠. 코일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코일 또 한 덩어리, 코일 또 한 덩어리. 자, 이런 모양으로 결선이 됩니다. 코일 세 덩어리가 있고 이 중간이 이 중성선이 있습니다. N 중성선이 있고 다음에 이렇게 하나 A,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죠. 무슨 모양 같으세요? 이거 이 자동차 특정 브랜드 같지 않습니까? 딱 이거 빼면은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Y결선을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해서 우리가 스타 결선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스타 결선. 이제 한자식으로 좀 일본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별 성자를 써서 이걸 성형 결선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스타 결선 혹은 Y결선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알파벳 Y자 모양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압을 이렇게 띄었을 때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요 양쪽의 전압을 우리가 한 상 세 개 이상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상전압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전압은 우리가 선간 전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중성선을 그릴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요 사이의 전압을 우리는 상전압이라고 해요. 알파벳으로 이제 그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은 상이 4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압은 전압인데 4이라고 해서 VP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A, B, C인데 이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게 되냐면은 선간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라인이기 때문에 VL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여기 A, B, C가 있으면, C상이 있으면은 A와 N, B와 N, C와 N, 이건 다 상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A, B 혹은 A, C 혹은 B, C 모두 다 이거는 선간 전압에 해당하는 겁니다. 상전압과 선간 전압은 전압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상전압에다가 루트 3배를 한 게 선간 전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3상 4선식이 표준 배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A, B, C 하고 여기를 N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혹시 분전방 같은 거 탁 열어보게 되면은 여기 A, B,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A, C 이거를 그냥 L1, L2, L3라고 하면 여기서 선끼리의 전압은 380V가 나와요. 그리고 A와 N 그 다음에 B와 N, 그 다음에 C와 N은 여기는 220V가 나옵니다. 220과 380은 얼마 차이일까요? 루트 3배 차이입니다. 루트 3배가 1.73이거든요. 루트 3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Y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 배전 방식이. 자, 그러면 이제 전압도 있고 전류가 있게 되는데 전류 중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걸 우리가 상전류라고 합니다.
상전압이 VP니까 상전류는 IP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걸 우리가 선전류라고 합니다. 선간 전류라는 말은 없어요. 전류는 선에서 흐르는 거고, 전압이 어디와 어디 사이 간자를 쓰는 거지, 전류는 그냥 선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거는 IL이라고 합니다. Y결선에서는 상전압이 선간전압, 그러니까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이지만 전류는 상전류와 선전류는 똑같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나 똑같죠. 같은 선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이제 Y결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델타 결선은 어떻게 될까요? 델타 결선은 그리스어 이제 델타 모양으로 결선된 것을 우리가 델타 결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델타 결선에서는 자, 여기가 바로 요 사이의 전압이 상전압이 됩니다. 이게 VP가 되고요. 요 사이의 전압이 선간 전압이 됩니다. 이게 VL이 되죠. 다음에 이제 전류를 보게 되면은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우리가 상전류라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선전류 IL이 됩니다.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병렬로 되어 있는 거 똑같죠.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이 선간전압과 같고, 대신 전류는 차이가 있어요.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선전류는 상전류 곱하기 루트 3배가 되죠. 결국에 보게 되면 Y결선에서는 전압이 선이 루트 3배 크게 되고, 이 델타 결선에서는 전류가 선이 루트 3배 더 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뒤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알게 될 텐데, 우리가 Y결선에서는 어쨌든 루트 3배의 전압차, 델타 결선에서는 루트 3배의 전류차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가 Y 델타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Y 델타 변환은 뭐냐? Y결선으로 접속한 거랑 델타 결선으로 접속한 게 뭐가 다르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3옴짜리 저항을 이 Y결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Y결선으로 3옴짜리 저항을 결선하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결선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3옴이니까 어떤 임의의 두 선 사이에는 저항이 몇 옴 걸릴까요? 이렇게 두 선 하게 되면은 6옴이 되고요. 이렇게 두 선 하게 되면은 6옴이 되고, 이렇게 두 선 하게 되면은 6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합성 저항은 6옴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합성 저항 6옴이죠? 그런데 이걸 똑같이 3옴짜리로 델타 결선하게 되면은 여기가 3, 3, 3. 자, A, B 사이의 저항 얼마가 될까요? A, B 사이의 저항은 마치 그림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3옴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는 6옴짜리가 있는 거죠. 그럼 합분에 곱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6, 3 더하기 곱. 6 곱하기 3 하면 18이니까 2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합성 저항이 얼마가 되냐면은 합성 저항이 2옴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전동기를 결선하게 되는데 전동기에 Y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동기를 원래 델타로 움직여야 되는데 처음에 결선 방법을 Y로 바꿔주게 돼요. 왜 Y로 바꿔주게 되냐? Y로 결선하게 되면은 저항이 3배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3배가 더 증가하게 되면 기동전류가 그만큼 더 줄어들 수 있죠. 전동기는 처음에 출발할 때 기동전류가 굉장히 큰 것이 전동기에는 큰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Y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원리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델타 결선하는 경우 저항이 훨씬 더 적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등가 변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등가 변환. 등가 변환이라는 말은 합성 저항을 똑같이 여기도 유곰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Y에다가 저항에다가 몇 배를 해야 되냐면 이게 3이 아니라 3배를 해줘서 여기가 9가 되어야 됩니다. 9. 9옴이 되면 여기서 두 선의 합성 저항이 이제 6옴이 돼야 됩니다. 그럼 등가 변환하면 몇 배를 해준다? 3배를 해준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3배를 해준다. 기억하셨나? 그럼 999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저항이 9옴. 그 다음에 병렬로는 몇 옴? 18옴. 합분의 9, 27분의 계산하게 되면은 딱 6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식 5-3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임피던스 델타가 되려면은 3배 어떻게 해요? 임피던스 Y에다가 3배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델타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식 5-3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5-4, 5-6, 그 삼상 교류 전력 볼게요. 삼상 교류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삼상 교류 전력 계산하는 방법은 전력 하나를 계산한 다음에 이 전력 하나에다가 2개, 3배로 곱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P라고 하게 되면 전체 전력은 3P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를 다 더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예를 들어 P1 전력이라고 하고 P2 전력이라고 하고 P3 전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전력으로 계산할 수 있죠. 혹은 여기 전압과 전류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삼상 전력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루트 3의 V,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저 앞에서 우리가 교류 전력 계산하게 될 때는 그냥 VI, 코사인, 세타만 계산했잖아요. 삼상 계산할 때는 앞에 루트 3을 집어넣게 되면 됩니다. 루트 3을 집어넣게 되면 삼상 전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상일 때는 VI, 코사인, 세타, 삼상일 때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죠. 식 5-5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 병렬 콘덴서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하는 지상 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콘덴서 집어넣게 되면은 역류를 보상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원하는 크기로 가려면은 이 콘덴서의 용량이 얼마짜리를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콘덴서의 용량 구하는 식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여기 유효전력 곱하기 식 5-6을 보게 되면은 밑에만 보게 되면 됩니다. 제일 끝에 있는 거 코사인 세타 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 2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이고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 1은 개선 전의 역률이에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 2는 개선 후의 역률입니다. 개선되었을 때 후의 역률이 얼마냐라고 계산할 수 있죠. 이거는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전력계법이라고 해서 전력계 2개로 삼성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없냐? 있습니다. 식 5-7에 그냥 전력계 2개 나와 있는 것을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삼성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보시고, 자, 여기, 우리가 Y결선, 선간전압, 상전압, 루트 3배 차이 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실전 감각을 조금 익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 우리가 삼상으로 가게 되면은 삼상은 주변에서 잘 못 보는 거라서 물론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삼상 잘 만날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를 조금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삼상을 주변에서 많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1번. 대칭 삼상교류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무엇인가? 삼상은 크기가 같고 주파수가 같고 위상이 120도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삼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2번. 대칭 삼상 교류에서 기전력 및 주파수가 같을 때 상간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상간의 위상차가 몇 도라고 했어요? 120도라고 했었죠. 120도를 표현한 것. 3분의 2파이가 바로 120도를 표현하죠. 왜? 파이가 얼마예요? 180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180이 바로 이게 120도를 말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3번.
Y결선의 전원에서 각 상전압이 100V일 때 선간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자,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루트 3에다가 상전압 곱한 것과 같다고 했어요. 지금은 상전압이 100V라고 했으니까 100 곱하기 루트 3 한 거. 100 루트 3. 루트 3이 1.732 정도 되니까 173V. 답은 3번이죠. 4번. YY 결선 회로에서 이게 YY 결선이나 Y 결선이나 똑같은 겁니다. 선간전압이 200V일 때 상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선간전압이 이번에는 200이래요. 200V. 그럼 상전압이 얼마냐? 나누기 루트 3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115. 답은 2번이죠. 5번. 대칭 삼상교류의 성형결선에서 성형이 뭐예요? 별성자. 이게 Y결선 얘기하는 겁니다.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220일 때 상전압은 얼마큼이 되는가? 자, 220일 때 상전압 나누기 루트 3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7V. 2번. 6번. 평형 삼상교류회로에서 Y결선 할 때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선간전압은 루트 3에다가 상전압을 곱한 것과 같죠. 답은 3번. 7번. 선간전압이 380V인 전원의 임피던스는 8 플러스 J6옴의 부하를 Y결선으로 접속하면 선전류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7번. 자, 이거 제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Y결선 임피던스가 제가 지금 네모로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간전압이 380V래요. 자, 여기 사이가 선간전압이 380V라고 합니다. 이때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이래요. 8 플러스 J6은 몇 옴이에요? 10옴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8, 6이 10이니까. 이때 선전류는 얼마냐? 여기로 가는 전류는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선전류나 상전류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먼저 알아야 I는 임피던스 분의 V로 계산하면 되겠죠.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10옴이고. 여기 전압, 여기 걸리는 게 얼마입니까? 380 나누기 루트 3 하면 되겠죠. 그럼 상전압이니까. 380 나누기 루트 3은? 380 나누기 루트 3은? 220. 그러면은 여기는 22A 정도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막 식으로만 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8번. 평형 삼상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지금은 Y결선이었고요. 이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어땠습니까? 이거는 같았죠. 여기 양쪽에 걸리는 상전압과 이쪽에 걸리는 선간전압이 서로 두 개가 같았죠. 이게 상전압, 이게 선간전압이라고 하면은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죠. 9번. 평형 삼상 교류회로에서 델타 결선할 때 선전류 IL과 상전류와의 관계로 옳은 것은 누가 더 크게 됩니까? 선전류와 상전류 중에서 자, 여기로 흘러가는 게 선전류 VL이고요. 여기로 가는 게 상전류 VL이 아니죠. IL이고 자, 여기로 가는 게 상전류 IP라고 하게 되면은 IP에다가 얼마? 루트 3배 한 게 IL이 되죠. 선전류가 루트 3배 더 크게 되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0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 내 삼상 평형회로가 있다. 상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 8옴인 경우 선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I는 임피던스 분의 V. 일단 상전류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지금 10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200V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20A가 되겠죠. 그러면은 선전류는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루트 3배 한 거. 20 루트 3이겠죠. 그쵸? 답은 3번. 11번. 220V 한상부하가 8 플러스 J6옴인 델타 회로의 선전류는 약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델타 회로니까 여기서 IP는 임피던스 분의 V.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 10이고요. 이거는 220V네요. 그러면 22A. 상전류가 20이니까 선전류는요. IL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배 한 거, IP에다가. 그러면 22 루트 3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1.732 곱해가지고 뭐 30 얼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12번. 대칭 삼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델타에서는요. 우리가 상전류가 30도 더 앞서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13번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 관계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은 똑같아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똑같다고요. 그리고 전류가 다르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14번 델타 평형 회로에서 전압이 200V,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일 때 상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델타 회로니까 상전류는 임피던스분의 V 계산할 수 있겠네요. I는 임피던스분의 V.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3 플러스 J4 5ohm이죠. 전압이 200V. 그러면은 40A 답 2번이 되겠죠. 15번 델타 결선의 전원에서 선전류가 40A이고 선간전압이 220V일 때 상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뭐 똑같이 풀어보면 되겠죠. 답은 지금 그렇게 풀 필요도 없네요. 선전류가 40이라고 했고 상전류 물어보니까 40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풀 수 있네요. 답은 2번이 되죠. 16번 델타 결선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상전압과 상전류를 측정했더니 각각 200V, 30A였다. 이 삼상 유도전동기의 선간전압과 선전류는 얼마인가? 델타 결선이니까 전압은 똑같아요. 전압 똑같으니까 전압은 200V이고 전류는 대신 이 상전류가 30이니까 선전류는 루트 3배 돼야 되겠죠. 30의 루트 3배. 답은 4번이 되겠죠. 17번 그림과 같은 평형 삼상 델타 회로를 등가 Y결선으로 환산하면 각상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 17번에서 지금 제가 Y에서 델타로 갈 때 등가 변환하려면은 몇 배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몇 배라고 했죠? 등가 변환할 때는 3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델타에서 Y로 갈 때 얼마냐고 물어봐요. 이 델타인데 하나가 12ohm이래요. 그럼 얼마예요? 3분의 1배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4ohm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8번 평형 삼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부하의 한상의 임피던스 델타일 때 등가 변환한 Y 부하의 한상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Y에서 어떻게 돼요? 델타에서 3분의 1배 한 게 Y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7번, 18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19번 부하의 결선 방식에서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변환할 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Y에서 3배를 했을 때 델타가 된다. 답은 3번이죠. 임피던스 Y에서 3배 한 게 델타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답은 3번. 20번 R, 오민, 저항 3개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Y 결선으로 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델타로 했을 때 Y로 환산하게 되면 3분의 1배.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Y에서 델타로 갈 때는 몇 배? 3배. 델타에서 Y로 갈 때는 몇 배?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21번. 평형 삼상 교류 회로의 Y 회로로부터 델타 회로로 등가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임피던스를 몇 배 줘야 돼요? 3배 한다. 답 1번. 이 똑같은 문제 가지고 여러 개의 유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22번. 세변의 저항 R, A, R, B, RC가 15ohm인 Y결선 회로가 있다. Y인데 15ohm이래요. 자, 이거를 델타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얼마가 돼야 되느냐? 3배로 하니까 45가 되어야 되겠죠. 답은 4번. 23번. 델타 결선으로 된 부하의 각상의 전류가 10A이고 각상의 저항이 4ohm, 리액턴스가 3ohm이라고 하면 전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Y죠 이거는. 여기는 지금 문제는 델타로 물어보고 있죠. 델타 결선으로 된 이 델타 결선으로 된 부하의 각상의 전류가 10A래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상에서의 저항이 4ohm이고 리액턴스가 3ohm인데 저항이 4ohm, 리액턴스가 3ohm인데 전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소비 전력은요. 지금 단위를 와트로 물어보기 때문에 P는 I제곱에 R 구하는 게 한상의 전력이에요. 15A가 간다고 했고 저항이 4ohm이니까 400W가 한상에서 소비된 전력이니까 400 곱하기 3배 하나, 둘, 3개 있는 거니까요. 1200W가 전체 소비 전력이 되겠네요. 답은 1200W, 답 4번이 됩니다. 24번. 평형 삼상 회로에서 한상의 소비 전력이 P라면, 한상의 소비 전력이 P라면 삼상은 3P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25번. 전압 220V, 역률 10, 역률 0.8인 삼상 전동기 사용 시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단상일 때는 전력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P는 V, 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이게 3상이 되게 되면은 전력 P는 루트 3의 V, 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지금은 3상 물어보는 거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해야 되고 지금 루트 3 계산한 다음에 전압이 220V라고 했고 전류가 10A라고 했고 코사인 세타는 역률은 0.8이니까 이대로 다 집어넣게 되면 아마 3000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은 2번이죠. 26번. 선간 전압이 13200V, 선전류가 800A, 역률이 80%인 부하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단상이냐 삼상이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전압이 13200 되는 거는 다 삼상입니다. 그냥 380V 넘어가게 되면은 다 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계산해서 3번 14632 나오게 됩니다. 27번. 어떤 삼상회로에서 선간 전압이 200V, 선전류가 25A, 삼상 전력이 7kW였다. 이때 역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삼상 소비 전력 P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니까 역률 계산하는 거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루트 3 VI분의 P 계산할 수 있죠. 답은 계산하게 되면은 역률 0.8 나오게 될 겁니다. 역률 0.8은 퍼센트로 하게 되면 80%가 되죠. 28번. 역률 0.8 유효전력 4000kW인 부하의 역률을 100%로 하기 위해서 콘덴서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8번. 자, 콘덴서의 용량은 이렇게 계산해요. 전력 곱하기 개선 전 역률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개선 전 역률 빼기 개선 후 역률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2 개선 후 역률. 자, P 일단 전력이 얼마냐면 4000이라고 했어요. 4000. 자, 그 다음에 개선 전의 역률. 지금 개선하기 전에 원래 안 좋은 상태일 때 역률이 0.8이래요. 0.8 분의 여기 1-0.8에 제곱하게 되면 0.6 나올 겁니다. 0.6이고 개선 후 얼마로 하고 싶대요? 역률 100%라고 하고 싶대요. 개선 후의 역률은 1이고요. 그러면 1 빼기 1에 제곱하게 되면 0이니까 여기 0. 그럼 뒤에는 계산할 것도 없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네요. 4000 곱하기 0.8분의 0.6 계산할 수 있네요. 이 값 계산하게 되면 얼마? 3000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근데 풀으셔도 좋고 안 풀으셔도 상관없고 근데 나중에 이제 기사하시는 분들은 꼭 풀으셔야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29번.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 방법. 콘덴서를 어떻게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부하마다 설치하는 거. 집에 만약에 모터가 10대 있다면 10대마다 콘덴서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역률 개선에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큰 용량 하나만 설치하게 되죠. 답은 3번 부하 측에 분산해서 설치한다.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죠. 30번 삼상 교류회로의 두 개의 전력계 W1, W2로 측정해서 W1의 지시값이 P1, W2의 지시값이 P2라고 하면 삼상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전력계 두 개의 값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P1 더하기 P2 답 3번이에요. 31번 이 전력계법으로 삼상 전력을 측정했는데 전력계 하나의 값이 450이 됐고 또 전력계 하나의 값이 450이라면은 자 이때 부하의 전체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그냥 더하면 돼요. 450 더하기 450 그러면은 900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900으로 대답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삼상 교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삼상 교류에서는 특히 결선 방법, Y결선, 델타 결선 여기서는 꼭 한 문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 꼭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 문제는 너무 쉬워요. 두 개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삼상 전력에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 시까지 알아두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